그다음 증상 대표적인 유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종아리가 뻣뻣하다. 티보서도 많이 궁금증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호소하세요. 서 있을 때 종아리가 뻣뻣한 느낌이 들고 걸을 때 종아리가 당겨요. 종아리의 문제 대표적으로 뭘 볼 수 있을까요, 강 교수님? 예, 이런 경우는 그 하지정맥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심장에서 전신에 피를 짜줄 때 이 신선한 피가 다리 쪽으로 간 다음에 다리 아래 발 쪽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하지정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주로 서서 지내다 보니까 이때는 그 중력의 역행에서 피를 짜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은 잘 안 올라가고 하지정맥에 정맥 안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역류가 잘 안 되게,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가지만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게 하는 판막이 있어요. 근데 이 판막이 기능을 노화가 되면서 잘 기능을 못한다든지 또는 정맥이 늘어나게 되면서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해도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리 근육이 사실 스퀴즈, 그러니까 짜주기 때문에 정맥이 환류가 되는 효과가 큰데 그 하지의 그런 근육이 약화돼 있는 근육 경우에도 약화. 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정맥류라는 건 다리에 핏줄이 생기는 그 병 맞아요. 뒤에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병원에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 이 다른 원인보다는 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시간을 끌고 그냥 치료를 안 받고 오래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한 학회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는데도 1년 이상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지내거나 자가 치료를 한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흔한 증상은 하지정맥류 그러면 다리에 혈관이 늘어나서 붉어진 게 보인다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혈관은 잘 안 보이는데 네.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에서 깬다. 깬다. 또는 다리가 항상 무겁고 이런 무거운 증상이 반복된다. 그리고 종아리가 잘 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의 혈관이 비치거나 튀어나온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 3번 증상은 사실 하지정맥류 아니래도 흔히들 한두 번 느껴본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끌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혈전이 생긴다든지 그 피부에 경화증이 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것도 염두에 둬야겠고요. 그럼 종아리가 이제 가끔씩 네.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왜 그런 걸까요, 강 교수님? 예, 특히 방금 전과는 다르게 걸을 때 장단지부터 이 허벅지, 엉덩이 쪽이 땡기고 무겁다. 그러면은 말초 혈관 장애나 질환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피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도록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 때문에 혈액 순환이 부족해서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걷다가 다리를 사용을 하면은 증상이 심해지고요.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쉬면 또 많거든요. 좋아져요. 근데 이게 다른 질병과 차이가 있다면 사실 관절염이 있어도 통증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은 사용을 하면 심해지고 아니면 좋아지고 또 하나는 예. 그 만약에 종아리에 근육통이다. 그렇다면 근육통 심해질 경우에는 쉬어도 바로 좋아지지는 않고 며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이 말초혈관 장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해지는 게 확실히 사용을 하면 10분 이상 걸으면 그러다가 또 쉬면은 얼마 안 있어 좋아지는 이런 괜찮아지고.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리가 땡기는 것도 디스크일 때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맞는가요? 그러니까요, 김경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말초 혈관하고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인 경우가 둘 다 이제 다리에 증상이 생기는데 네. 걸을 때 다리에 증상이 생겼다가 쉬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증상이 생기는 거는 말초 혈관도 그렇고 협착증 때도 생길 수 있는 둘 다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땡기거나 이런 증상이 다리에 들어올릴 때 주로 땡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근데 척추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이 좀 구분되는 점은 척추 질환이 있어서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걷지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 계신 동안에도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하시고 어떻게든지 앉으려고 하거나 허리를 쭈그리고
좀 자세를 네네. 취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질환은 혈관하고 척추 질환의 경우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감별이 될 수 있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제 심하게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예. 그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한 통증과 감각도 없어지고 다리의 색깔도 창백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색깔까지 변하는 경우는 빠른 치료를 요하는 병에 속합니다. 네, 잘 구별을 해야겠고요. 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네. 이런 증상들이 편측으로 오는지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한쪽 다리에 힘이 스르르, 한쪽만. 다리만 힘이 빠지나 네. 다리와 팔에 힘이 빠지나 이거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양쪽 팔, 다리, 사지 중에 한쪽 팔이라든지 한쪽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반면에 사지가 다 저리다든지 또 사지 중에서도 주로 손끝, 발끝이 주로 저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초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신경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지로 나타나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몸의 반신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시리고 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얼굴이나 몸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을 반으로 나눠서 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한쪽으로. 그런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기온이 올라간 여름에 뇌졸중 환자가 더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그 증상이 경미하면은 뇌졸중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빠르게 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안 네. 교수님? 뇌졸중은 사실 경미하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갑자기 생겼다. 그리고 이게 좋아지지 않고 좀 지속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의사들이 해줄 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증상이 너무 경미하고 애매하고 할 때는 집에서 이제 자가로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입술을 양옆으로 쭉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인중의 위치라든지 이 입꼬리의 위치가 비대칭이 되면은 조금 뭔가 의심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입술을 모아서 볼에 바람을 넣어봐요.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새거나 그러면 조금 이상 소견이고 팔도 이렇게 손바닥에 하늘 보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좀 감습니다. 감았는데 떴더니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한쪽이 내려가 있으면은 요거는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 소견이고요. 또 다리 쪽으로는 이제 걸음걸이를 봐야 되는데 예. 조금 앞뒤꿈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걸어봅니다. 한 줄로요? 네, 한 줄. 아, 한 줄로. 네, 근데 만약에 마비가 있거나 이게 뇌졸중이 신호라면은 한쪽으로 기울고 이걸 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감각도. 애매할 때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긴 한데 예. 병원 빨리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예. 많이를 모르니까. 네, 예. 조금만 몸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빨리 가서 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추신경도도 문제지만요.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신 혈액순환 잘 되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혜승 선생님, 네,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저희도 나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김승희 아나운서 네. 배워보겠습니다. 자. 혈액순환 문제로 시리거나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운동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똑바로 누워서. 누워서요. 누워줘 또. 예. 아이고. 네, 지금 한 운동이 심장 박동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네, 모세혈관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오, 네, 해볼게요. 저혈압은 고혈압과 저혈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네. 똑바로 누워서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복부에는 힘을 주고 계셔야 되고요. 네. 네, 복부에 힘을 주고. 네, 주신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오, 심장과 유연한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한번 이 몸에 있는 뼈 네. 여기에 이제 살과 근육들을 모두 다 털어내신다는 느낌으로 터시면 됩니다. 아, 이게 발을 떨라고요, 이렇게? 네, 그냥 막 떠시면 돼요. 예, 예. 무리하게 떨지는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그 발 떨면 복 나가는데? 아닙니다. 괜찮나? 건강이 들어오나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예, 예.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예. 평소에 집에서 하루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네, 저희는 지금 5카운트 셀게요. 하나, 둘, 셋. 5, 네. 4, 3, 2, 더
더 가볍게 털어주세요. 1회 팔다리 바닥에 푹. 내리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오, 아, 진짜 더 피가 누워있을 걸 좀 그랬나? 도는 것 그죠? 같아요, 피가 진짜. 돌죠. 예. 툭 떨어뜨리니까 맞아요, 피가 맞아요. 쭉 나오는 느낌이. 맞아요. 마지막에 툭 떨어뜨려 주시면 좋은데 유연하시게 그냥 일어나 버리시죠. 아, 지금 너무 유연하세요. 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운동을 예. 할 건데요. 두 번째. 네, 무릎을 꿇고 네. 이렇게 계셔서요. 몸이 다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굉장히 이것도 좋은 운동이거든요. 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하루에 자기 전에 아까 네. 말씀하신 오, 것처럼 네, 이거는 네. 정말 자기 전에 하시면 몸이 이완되고 좋습니다. 스트레칭 삼아서 네, 해볼게요, 그렇죠. 선생님. 네. 오른팔을 만세, 만세. 이 옆에 딱 붙여주세요. 네, 기회. 왼손으로 팔꿈치 위를 잡아서요. 네,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천천히 우와. 가져와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실 때까지만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대로 키 커지면서 올라옵니다. 옆구리랑 갈비뼈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고관절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대로 키가 커지면서 무릎과 손끝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네. 가셨다가 시원하다. 다시 올라오시면 되고요. 좀 시원하네요. 예. 진짜 시원하네. 네, 가슴이 굽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네, 뒤로. 귀 옆으로 쭉 이게 들어 마시고 쉴 때 내쉬고. 내쉬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만세. 예. 팔꿈치 위에 잡고요.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하나.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요. 이때도 배꼽 속 복부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키 커지면서 돌아오셨다가 예. 호흡 마시면서 내쉬면서 그대로 복부에 힘준 상태로 올라올게요. 네, 여기까지 와, 땀이 준비했습니다. 쫙 이거 꿀잠 자는데도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네. 몸이 위안이 되면서 아, 예. 다 정말 좋은 풀렸어요. 운동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